소아에서 그런 경우는 사실 드무니까 약시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네. 약시일 경우에는 안경을 껴도 시력이 잘 안 나옵니다. 네. 드디어 초반부터 계속 말씀해 주셨던 하지만 저도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한 약시라는 이야기 단어가 나왔는데요. 건강 백세를 위해 의사가 참견해 드립니다. TV 주치 의사의 참견. 네, 의사의 참견 차유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조목조목 참견해 주실 프로 참견러 선생님께서 나와주셨는데요. 안과 전문의 장영준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과 의사 장영준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눈은 마음의 창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마음의 창이기도 하지만 이 눈을 통해서 바라보는 다양한 세상들, 이 세상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거나 혹은 바라보기가 어렵게 된다면 내 삶이 조금 피폐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눈, 오늘 눈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볼 테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번 시간에 선생님께서 정말 중요하고 궁금했는데 기가 막히게 또 끊어주셨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바로 오늘 나눌 이야기는 약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시를 겪어보신 분들은 많으시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건데 약시란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하시거나 혹은 들어는 봤지만 그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거든요. 자, 먼저 이 약시란 어떤 질환일까요? 네, 약시를 짧게 설명을 드리면 네. 눈이 나쁜데 안경을 껴도 교정이 안 된다. 시력이 책대로 하면 0.6 이상 나오지 않는다. 그 병을 약시라고 합니다. 약시는 안경을 껴도 눈이 나쁜데 교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전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렇죠. 정확히 좀 어떤 것이 약시의 그런 증상들일까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우리 아이들이 신생아 때 태어날 때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로 태어나서 네. 만 6세 정도가 되면 보통 성인 시력에 도달을 합니다. 정상적인 시력 발달 코스인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지 시력 발달이 멈춰져 있는 거죠. 네. 시력이 약하다, 발달이 약하다 해서 약시라고 하고 이런 약시는 안경을 끼든 컨택트 렌즈를 끼든 라식 수술을 하든 뭘 해도 시력이 교정되지 않는다. 0.6 이상 나오지 않는다. 이 병을 약시라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좀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근시는 시력 교정이 되는 건데 약시는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어떻게 하면 예방이 되는지 또는 치료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약시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원인을 빨리 캐치를 해서 약시가 맞다면 치료를 하죠. 치료 방법은 뒤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근데 약시는 아이들 본인은 잘 몰라요. 네. 네, 눈이 좋았다 나빠진 게 아니고 원래 나빴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보이는가 보다 세상은 이렇게 보이는가 보다 하기 때문에 아이가 말을 하지 않으면 또는 안과 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나중에 발견이 되면 또 문제가 되고. 네. 말씀을 듣다 보니 아이가 원래 사람마다 다 느끼는 그 감각의 정도가 다르다라고 하잖아요. 아이가 원래부터 이 정도 보이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나가게 되면 이 위험한 질환이 약시를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또 골든타임이 상당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아이들이 이렇게 알지 못하고 지나치거나 또는 부모님들이 캐치하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쳤다라든지 하는 그런 좀 위험한 사례들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정말 많죠. 네. 제가 이 학생들, 아이들 진료를 보면서 제일 가슴 아픈 게 이제 제일 하기 싫은 말이 약시예요. 약시입니다. 약시네요. 혹시 약실까? 정말 좀 슬픈 일이기도 한데 약시는 치료가 만 9살 길게 보면 만 10살이 지나면 치료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나 짧나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약시가 보통 발견이 잘 되면 5살, 6살에 발견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5살, 6살이 성인 시력에 도달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때 안과 진료가 됐다면 시력이 안 나오면 원인을 찾겠죠. 네. 이 원인으로 인한 약시구나. 빨리 치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이들이 보통 시력 저하를 느끼려면 초등학교 가서 수업을 하는데 내 친구는 칠판이 보이는데 나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서 이제 안경을 맞추러 가면 너 안경 껴도 시력 안 나오네. 안과 가봐. 이렇게 돼서 이제 안과에 와서 검사를 해보면 약시다. 그 나이가 초등학교 들어갔으니까 9살, 10살이 지났을 거 아닙니까? 네. 전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해줄 수가 없는 이제 치료가 할 게 없는 수가 많은데 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 네. 또는 한부모 가정들 또는 다문화 가정들 그런 이제 가정들에 있는 아이들이 안과 진료를 원활하게 검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겠죠. 네, 그럼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은 이제 이런 약시를 모르고 지나칠 수 있어서 그런 아이들 한 1,000명을 대상으로 제가 진료를 했던 적이 있는데 네. 그 중에 많은 수가 약시로 나왔고 이제 제가 부모님한테 설명을 해요. 이 아이의 눈은 이런 병인데 약시입니다. 약시라서 치료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하는데 나이가 이미 이렇기 때문에 성인 보통의 정상 시력까지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아이한테 물어보죠. 너 왜 안 보이는데 말을 안 했냐? 아유, 그러면 네. 아이들은 두 가지예요. 원래 안 보이는 줄 알았어요. 이거랑 하나는 엄마 내가 얘기했잖아요. 작년에도 하고 이번에도 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눈이 안 보이는데 뭐 안과 진료를 못 봐서 원인도 몰랐고 안경을 써도 안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이 문제가 이제 치료의 시기가 있다. 만 9살, 10살이 지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성인이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 법적인 정상 시력은 0.8입니다. 네. 0.8부터는 문제가 없는데 0.8조차 안 나온다. 그러면 공무원 시험을 칠 때, 운전면허증을 딸 때, 뭐 무슨 어떤 특수 공무원, 소방 공무원, 경찰 네. 공무원을 하든 시력을 중요시하는 직업군의 이 신청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약시는 정말 좀 많은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학생들 정기 검진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교정이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저도 선생님 말씀을 듣고 처음으로 생각을 해보게 된 건데 내가 시력이 꼭 필요하게 되는 직업군을 원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정말 이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그때 내가 치료를 받았더라면 우리 부모님이 좀 체크를 해주셨더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려면 어렸을 때부터 체크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선생님께서 그런 좋은 사업 하셨다라고 하니까 괜히 멋있어 보입니다. 갑자기 조인성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예. 네, 잘생겨 보이십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 시청자분들과 함께 저도 이런 마음이 확고하게 듭니다. 이 약시를 제대로 알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길러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인부터 한번 가보면 좋겠네요. 약시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약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네. 첫 번째는 굴절성 약시라 해서 우리 눈의 굴절력이 안 좋아서 생긴 약시. 굴절력이라는 거는 근시, 난시, 원시 이런 걸 말하는데 이 굴절력이 너무 안 좋아서 뭐 근시가 너무 심해서 시력 발달이 안 됐다. 그런 약시를 굴절성 약시라고 하고 네. 두 번째는 사시성 약시라고 합니다. 사시는 우리 눈이 앞을 바로 보지 못하고 한 눈이 밖으로 나가든 안으로 몰리든 이 정렬을 바르게 못하는 걸 사시라 하거든요. 이렇게 사시가 있어도 문제가 있는 눈은 시력 발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사시성 약시라고 하고 세 번째는 시자극 차단 약시라고 해서 선천성 백내장, 녹내장, 뭐 황반변성 이런 병이 있을 때 시자극 자체, 빛 자극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시력 발달이 안 되는 거죠. 그 세 가지가 사시의 3대 원인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치료법도 다 다를 것 같거든요. 네. 각각 어떻게 치료가 가능한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사시성 약시부터 설명을 드리면 네. 사시는 눈이 밖으로 나가든 안으로 몰리든 정렬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정렬이 잘 된 눈은 시력 발달이 되는데 안 된 눈은 시력 발달이 안 되기 때문에 수술을 합니다. 수술해서 눈을 바른 자리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도 쓸 수 있도록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시를 수술을 해주고 그다음에 시자극 차단 약시라고 해서 백내장, 녹내장 같은 병이 있으면 수술을 하거나 안약을 써서 그런 원인 질환을 치료해 준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가장 흔한 약시는 굴절성 약시인데요. 네. 근시, 난시, 원시가 너무 많든지 또는 한쪽 눈에만 과하게 있든지 이럴 때 약시가 주로 생기는데 이때는 안경을 씁니다. 네. 안경을 써서 근시, 난시, 원시를 교정을 해주게 되는데 이 안경을 쓰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봅니다. 그러면 이제 안경을 쓰니까 잘 보이겠죠? 네. 그러면 그 안 쓰던 눈을 쓴단 말이에요. 쓰면은 시력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올라가는 정도를 봐가면서 계속 안경 치료를 할지 안경 치료로 시력이 올라가는 게 별로 효과가 없다. 네. 그럴 때는 가림 치료라는 걸 합니다. 가림 가림 치료요? 치료. 네. 눈을 가린다는 거죠. 오. 가림 치료는 좋은 눈을 가립니다. 네. 좋은 눈. 좋은 눈을 가리면 안 좋은 눈을 2배로 쓰게 되겠죠. 그래서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저 팔을 다쳐서 근육이 빠지면 자꾸 운동을 해주듯이 재활 운동 같은 거군요. 그렇죠. 네. 재활 운동을 해주는데 이제 안경 치료만 할 거냐, 가림 치료를 병행할 거냐는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하는데 일단은 나이가 중요합니다. 만 9살, 10살까지가 치료의 이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다. 5살, 6살이다. 그러면 안경으로 1, 2년, 2, 3년 쭉 끌고 가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하다 안 되면 가림치료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7살, 8살, 9살이다 이미 그러면 치료 기간이 이제 1, 2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네. 그때는 안경을 6개월 정도 해가지고 효과가 없으면 바로 가림치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경을 쓸 때는 이 안경은 안 보여서 쓰는 게 아니고 이 약시가 있는 눈을 시자극을 줘서 시력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잘 때 빼고는 계속 끼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끼기 싫다 그러면 눈을 쓸 때는 꼭 껴라 이렇게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요. 뛰어놀고 뭐 친구랑 걸어 다니고 할 때는 빼더라도 네. TV를 보거나 수업을 듣거나 뭐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보거나 할 때는 껴야지 네. 네 눈이 이 안경을 씀으로 해서 훈련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무조건 끼고 뭐 조금 밖에서 뛰어놀 때는 벗더라도 그래서 이 약시 치료용 안경은 오래 끼면 오래 낄수록 좋다.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가림 치료라는 걸 얘기해 주셨고 저도 처음 들어보긴 했는데요. 항상 모든 질환에는 걱정이 따라옵니다. 눈을 가린다라고 하니 어두운 곳에 또 있거나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 보는 게 좋지 않다고 얘기해 주셨었잖아요. 네. 가림 치료하면 눈이 좀 나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죠. 가린 눈은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20살까지는 우리 시력이 가변하는 시기인데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 시기인데 눈을 가리면 그 눈으로는 시 자극이 잘 들어오지 않게 되겠죠. 네. 그러면 시력이 나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림 치료를 먼저 안 하고 안경 치료부터 해보는 네. 이유가 부작용이 없는 안경 치료부터 하는 건데 그래도 안 되면 가림 치료를 하는데 효과는 가림 치료가 좋습니다. 안 좋은 눈을 2배, 3배로 쓰게 되니까. 네. 근데 눈을 가리면 가린 눈이 안 좋아질 수 있고 그다음에 가림 치료를 할 때 밴드 같은 패치를 하거든요. 네. 피부에다 붙이는 그거를 붙이면 피부 알러지 있는 아이들은 알러지가 생기고 또 친구들이 보면 놀리죠. 눈을 왜 그랬냐 이렇게 놀리니까 이제 대인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도 해서 가림 치료는 최대한 뒤로 미루는데 안경으로 안 되면 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놀리는 친구들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그리고 가림 치료에 대한 이야기 네. 실제로 좋은 눈을 가리는 거기 때문에 네. 안 좋은 눈을 재활 운동하기 위해서 가려주는 거기 때문에 시력이 좀 나빠질 수 있다곤 하지만 그래도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그 시력 차이가 좀 덜 나는 게 낫지 않겠나 싶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치료이기 때문에 가림 치료를 해야 된다 하면은 하실 수밖에 없고 네. 가림 치료하는 시간을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울 때는 하루에 8시간을 가려라 8시간. 뭐 종일의 반을 가려라 또는 하루 종일 가리고 다음 날은 쉬고 그 다음 날 또 가려라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요즘은 이제 쭉 연구를 해보니까 하루에 2시간을 가리나 6시간을 가리나 잘만 가리면 시력의 결과는 큰 차이가 없더라 라고 되어 있어서 물론 이 연구도 여러 가지 지금 이론이 있는데 그래서 요즘은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가려보자. 그렇게 하면 좋은 눈 시력자도 어느 정도 막아줄 수가 있고
가림 치료로 인한 이 불편함도 해소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2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오면 4시간 가리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한 달 후에 보는데 잘 가렸는지 또 불편 없었는지를 물어보고, 괜찮으면 4시간 가다가 3시간, 2시간 이렇게 줄여가는 편이고, 네. 4시간 가리려고 했더니 이제 잘 못해요. 너무 네. 불편하다, 하기 싫다 그러면 이제 그럼 2시간만 가리자 이렇게 해서 좀 끌고 가는 편이죠. 그러니까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가릴 때 제대로 딱 가려주고 네. 활동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그러신 분 안 계시죠? 4시간 가렸냐라고 질문을 선생님께서 네. 하셨을 때 네. 좀 너무 안 했는데 네. 괜히 혼날까 싶어서 저는 안 가렸지만 말로는 잘 가렸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겠죠. 아, 큰일 나죠. 네, 항상 네. 솔직하게 네.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씀 안 하셔도 우리 주치 선생님께 솔직하게 네. 말씀하셔야 되는 거 말씀드리고요. 요즘 가림 치료 할 때 그 학생들도 그렇고 워낙 모든 것들이 TV도 TV지만 태블릿 기기로 수업을 듣기도 하고 많이 네. 보잖아요. 네. 가림 치료 하시면서 TV 보시거나 아니면 전자기기 사용하는 거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나쁘지 않습니다. 오. 약시 치료는 일단은 시작을 계속 줘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지금 정체되어 있는 눈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가림 치료 한 채로 뭘 보는 게 오히려 더 좋죠. 오. 뭘 가까운 거든 멀리 거든 보는 게 좋고, 대신에 가림 치료할 때 잠을 잘 때 가린다든지 네. 뭐 밖에서 뛰어놀 때 가린다든지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오. 눈을 쓸 때. 그래서 가림 치료를 2시간을 하면 이제 언제 시키냐면 네. 학교 갔다 와서 숙제할 때 2시간 동안 아, 하세요. 네. 이렇게 합니다. 네. 아니면 밥 먹을 때 하세요. 반찬을 보니까. 네. 그래서 뛰어놀 때 가리는 게 아니고 눈을 쓸 때 가려야지 효과가 있다. 네. 오, 이건 좀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공부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때 네. 치료할 수 없으면 언제 해야 되지라고 싶었는데 네. 가림 치료를 하실 때도 태블릿이나 혹은 뭐 책을 읽거나 눈을 많이 써주시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 뭐 가림 치료까지 해서 함께 약시에 대한 이야기 알아봤고요. 약시뿐만 아니라 제 귀에 가장 또 많이 들어왔던 질환의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대한 걱정 많이 하시는 것 사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이 사시라는 건 좀 어떤 병일까요? 사실은 우리 눈이 똑같이 앞을 보고 있죠. 앞을 보고 있는데 이 앞을 볼 수 있는 건 양쪽 눈에 작용하는 근육의 힘이 네. 동일하게 오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인데 한쪽 눈에는 눈을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총 6개가 붙어 있습니다. 네. 상하 좌우 대각선에서 6개 양쪽에 12개의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 6개의 신호를 주는 신경이 머리에서 나와요. 네. 뇌신경이라고. 뇌신경에서 각각 근육에 동일한 신호를 줘서 이 근육이 1대1로 맞춰져서 딱 정면을 보는 거예요. 네. 엄청 신기한 작용이죠. 이걸 우리는 이제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데 근육 6개 중에 어딘가 하나가 고장이 나면 이제 눈이 어느 쪽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밖으로 나가면 외사시, 안으로 몰리면 내사시, 위로 가면 상사시, 밑으로 가면 하사시, 이렇게 사시입니다. 네. 사실 이 사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고민들 많으실 거예요. 네. 뭐 어릴 때 생기는 경우도 있고 뭐 눈 자체가 불편하기도 하지만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네. 좀 많이 스트레스 받으시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얘기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시는 뭐 다른 질환과 다르게 갑자기 뭐 낫더라, 그럼 질환이 괜찮아지더라 이런 얘기 들어봤는데 이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 같습니다. 네. 어디서 들으셨어요? 그냥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절로 좋아지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금 치료를 좀 해야 될까요? 일단 사시의 원인을 또 봐야 되는데 선천적 사시가 있고 후천적 사시가 있거든요. 네. 선천적 사시의 원인을 모르는 경우, 음. 그다음에 유전적인 경우, 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근시가 있다든지 부등시가 있다든지 그런 원인으로도 생기고, 후천적인 사시는 이제 이 근육의 신호를 머리에서 뇌신경이 준다고 했죠. 네. 머리에 문제가 있을 때 뇌혈관 질환이 있거나 또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고혈압, 당뇨 같은 병이 있으면 성인이 되어서도 뇌신경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눈 근육에 문제가 생기고 사시가 생겨서 치료는 이제 원인에 따라 다르다.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네.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는 사실 드물기 때문에 네. 제일 흔한
우리 외사시 눈이 밖으로 나가는 외사시가 제일 흔하거든요. 네. 이 외사시만 잠깐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각도가 바로 보는 각도를 0도라고 하면 5도, 10도, 15도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네. 15도 정도 되면 내 생활에 불편이 생깁니다. 네. 어떤 불편이 생기냐면 우리가 가까운 걸 보려면 눈을 모아서 봐야 되거든요. 모아야 되는데 외사시가 있으면 눈이 나가 있으니까 네. 더 많이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까운 걸 보다 보면 머리가 아프고 눈이 아프고 글씨가 퍼지는 복시 증상이 생겨서 네. 근거리 작업이 안 된다. 예. 그게 이제 자기가 15도 정도 눈이 나가면 느끼는 증상이고 20도 정도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네. 얘기를 하다 보면 한 눈은 앞을 보는데 한 눈은 쓱 나가는 거예요. 그럼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15도 정도 각도 이상 나가면 치료를 하는데 치료는 수술. 오. 네, 수술을 해서 네. 눈에 가는 근육의 힘을 1대1로 맞춰주는 거죠. 근육을 당기고 내리고 해가지고 그렇게 수술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사시의 그런 질환을 가지고 있지만 티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은 경우도 있겠네요. 본인이 모르고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내시는 분도 계신 건가요? 많죠. 많아서 이제 학생들이 오면 저는 꼭 사시 검사를 해요. 네. 네, 해보면 사시가 보이면 이제 부모님한테 직접 보여줍니다. 이 검사하는 장면을 어머니 네. 눈이 이렇게 돼 있죠 하면은 또 놀라시죠.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각도가 크지 않다면 별일 아니니까 일단 지켜봅시다. 근데 사시도 20살까지는 진행하기 때문에 오. 시력 검사할 때마다 지켜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시가 심하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나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죠. 네. 네, 그러면 일단 이 사시 진단을 받으시거나 알게 되셨을 때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거나 하는 시기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시라는 것이 선천성도 있다라고 하신 거 네, 보니 네. 아주 어린 아가들부터도 그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치료 시기라든지 이런 얘기도 좀 해주시죠. 네, 선천성 사시 같은 경우 중에 선천 내사시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눈이 안으로 완전히 몰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3세 이전에 수술을 해줘야 되는데 드물지만 또 아주 드물진 않아요. 근데 이 3세 전에 수술을 해주는 이유가 네. 눈이 안으로 몰려 있으면 빛이 잘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시력 발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3세 이전에 수술을 해서 눈의 정렬을 바로 해줘야지 시 자극이 들어오고 시력 발달이 되기 때문에 선천성 내사시 같은 경우는 3세 이전에 조기 수술한다. 이게 치료의 원칙이고 네. 그 외에 많이 보는 간헐성 외사시라고 하는 이런 사시가 있는데 이 사시는 증상이 없거나 각도가 많이 나가지 않으면 지켜보다가 15도에서 20도 정도 각도가 나가고 근거리 업무가 문제가 생기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쯤 치료를 해준다. 그럼 왜 빨리 치료하지 왜 늦게 합니까? 네. 이렇게 물으시면 수술해도 또 생깁니다. 또 정말요? 나갑니다. 20살 정도까지는. 그래서 일찍 수술하면 재수술의 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하는 연령은 초등학교 중반쯤 네. 보통 수술을 해주게 되고 그러면 대학교 입학할 때쯤 되면 사시가 조금 또 생기거든요. 재발을 하거든요. 그때는 보고 많이 재발했으면 한 번 더 수술하는 거고 괜찮으면 그냥 사는 거고 그 이후에는 사실 많이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면 빨리 좀 발견을 하시고 이 치료하는 시기는 눈의 성장이나 변화가 거의 멈추게 되는 20세 이전에 거의 수술이 네. 치료가 되겠네요. 네. 혹시 좀 갑자기 나이가 많이 들어있는 뭐 중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사시가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후천성 사시라고 하는데 그 원인은 위험한 병들이 많아요. 네. 이 그 성인 사시는 이제 눈에 붙어 있는 근육의 문제가 아니고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신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뇌경색, 뇌출혈, 우리가 주로 말하는 뇌졸중, 중풍이죠. 중풍의 초기 증상이 사시로 나타나고 환자분들이 오는 게 내가 사시가 생겼어요 하고 오는 게 아니고 차선이 2개로 보여요 하고 옵니다. 네. 차선이 이 차선이 하나로 보여야 되는데 눈에 사시가 생기면 한 눈은 이쪽을 보는데 한 눈은 옆을 보니까 줄이 이렇게 벌어지는 복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걸 양안 복시라고 합니다. 두 눈을 뜰 때 복시가 생긴다. 근데 특징적으로 그런 사시는 한쪽을 가리면 차선이 하나로 보입니다. 이쪽 가려도 하나로 보이고 이쪽을 가려도 하나로 보이는데 두 눈을 뜨면 복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성인에서 생긴 양안 복시의 큰 원인은 뇌졸중이기 때문에 그때는 뇌졸중을 치료를 하면 뇌를 치료를 하면 뇌신경이 살아나고 그러면 사시가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아, 그러면 그렇게 뇌신경 질환으로 인해서 생긴 사시 같은 경우에는 사시 치료를 따로 하시는 건 아니시네요? 그렇죠. 한 석 달에서 길면 6개월 정도 뇌 쪽 치료를 한 다음에 치료가 다 됐는데 사시가 좀 남아 있다. 네. 그러면 그때 이제 남은 각도를 약간 수술로서 교정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아, 이런 중요한 지표가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뇌신경 질환의 초기 증상이라고 할 수 있으니 혹시 그러신 분 안 계셔야겠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우리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다라고 하면은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좀 다양하게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시부터 약시까지 그리고 사시까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이런 다양한 안질환들을 좀 예방하기 위한 그런 생활 습관들 혹은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것들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눈 건강에 안 좋은 것들 중에 하나가 자외선이죠. 오. 밖에 야외 생활하실 때는 모자나 선글라스를 껴서 자외선이 눈에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가까이 있는 걸 너무 오래 보시는 거 많이 보시는 거 안 좋은 거 다 알고 계실 거니까 1시간 정도 보셨으면 10분 정도 좀 쉬어주시고 네. 예, 그렇게 해주시고 또 증상이 없더라도 불편한 게 없더라도 안과 정기 검진을 통해서 병을 조기에 발견하시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이제 학생들의 경우에 네. 20살 이전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꼭 정기 검진을 통해서 근시, 난시, 또 약시, 사시, 부등시 같은 병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좀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어떤 질환을 예방하는 습관들보다도 참 쉽습니다. 네. 음식을 만들지 않아도 되고요. 네. 뭔가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쉽지만 늘 크게 와닿지 않다 보니 넘기거나 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의사의 참견 함께 하신 분들이시라면 저희가 이렇게 또 선생님께서 잘 좋은 마음으로 참견해 주셨으니 이런 생활 습관들 지켜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의 눈 건강도 같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좀 참견하고 싶은 오늘의 참견 한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모든 병에는 골든타임 있죠. 우리 눈에도 골든타임 있는 병 세 가지, 약시, 사시, 부등시. 이 병은 시기를 놓치면 치료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반드시 안과에 오셔서 치료 시기를 잘 결정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골든타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습관들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어렸을 때 형성된 시력과 그리고 또 이 어렸을 때 골든타임을 잘 지켜낸 안구 건강과 시력이 끝까지 가는 법이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잘 체크하셔서 여러분들의 눈 건강만큼은 잘 지켜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아주 유익한 조목조목한 참견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의 TV 주치 의사의 참견.